자, 반응의 진행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의 배울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요거 위로 올라가면 영상이 안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로는 안 쓰려고. 자, 오늘 배울 거는 화학 평형 상수라는 거를 배워볼까 해요. 평형 상수라는 걸 배워볼까 하고, 이 친구는 K라고 우리가 쓸 겁니다. 앞으로 뭐라고 쓸 거라고? K라고 쓸 건데, 일요일 화학반은 화학반에서 양적 관계를 배웠죠. 예. 그리고 토요일 화학반은 화학반식의 양적 관계를 안 배웠죠. 예. 그래서 화학반식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자,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요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질소기체 있고요, 수소기체 있고요. 둘이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만들어졌어요 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우야, 왜 완성이 안 됐을까요? 그쵸, 개수가 맞춰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3 써줘야 되고 여기 2 써줘야 돼요.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요,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도 원자의 종류가 안 바뀌어요. 더불어 원자의 개수도 변하면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무슨 법칙이었더라, 윤채야? 그쵸, 예,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배웠던 것 같아요, 민서? 예, 혜원이 기억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돼야 돼.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이유는요,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든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간에 원자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원자 종류와 개수하고 틀린 거 고치고 문제 풀어갖고 와.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의 개수와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같아야 돼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고,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보통 요 앞에 있는 애를 1이다 라고 가정하고 먼저 맞추세요. 근데 했더니 안 돼. 그럼 2라고 해. 했더니 안 돼. 그럼 알아서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젠간 돼요. 됐습니까? 그거는 원래 우리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고, 바로 내일이 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썼다라고 치자고. 자, 그래서 선생님 뭐 쓸 거냐면 반응 전이요, 반응에 참여요 하고 반응 후요,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를 쓰게 될 건데,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전, 반응 참여, 반응 후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모두 기체다라고 쳤을 때, 자,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상관없이 반응 전, 반응 후,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그 다음에 반응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다 몰을 써주시면 돼요. 뭘 써주자고? 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본 수업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몰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몰이 있어요 라고 하자고. 근데 얘가 9몰밖에 없어요 라고 하자고. 되셨어? 9몰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없었어요 라고 하자고. 그랬을 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서 간단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얘네들의 개수 비로 몰도 그 비율대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개수비가 1대 3대 2잖아.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3대 2잖아.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도 1대 3대 2의 몰로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 개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 분자 하나랑 얘 분자 3개가 반응해서 얘 분자 2개 생겨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우리 뭘 배웠을 때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요. 요것도 배웠고요. 분자수가 나오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줘요. 이런 것도 배웠잖아. 또 뭐도 배웠어? 부피로 나오면 22.4리터로 얘 기체일 때 그 다음에 0도씨 일기압일 때 요거 쓰세요 라고 배웠죠. 그랬을 때 요 분자수하고 뭐라고 무슨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분자수가 1대 3대 2야. 그럼 몰도 1대 3대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1대 3대 2로 반응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요거 이해 가셨어? 되셨어? 그러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다 소진합시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 반응이 완결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소비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1대 3으로 반응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다 소진을 하지. 그럼 얘를 다 소진을 시키려면 이 친구가 얼마 있어야 돼요? 이게 5가 된다면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 15가 돼야 되는데 15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질소를 다 소진할 수는 없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를 다 소진하자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소진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다 소진시키자 해서 없어지는 거야. 반응문은 사라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다 뭐 쓸까? 1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요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해 갔죠? 그럼 얘는 얼마 생길까요? 플러스 6만큼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애는 뭐로써? 플러스로. 없어지는 애는 뭐로써?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리고 위에 아래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2요. 얼마요? 0이요. 얼마요? 6이요. 이러면 된다고. 그래서 반응 후에는 질소가 2몰 생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6몰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는? 수소는 몇 개 틀렸어? 틀린 거 고쳐와. 네. 그리고 새로 준 거 풀어와. 네. 이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화학 평형은요. 얘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안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도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쵸?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랑 평형하고 그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물 둘 다 있어야 되고요. 생성물도 남아 있어야 돼요. 화학 평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여기 A하고 B하고 반응을 했을 때 C하고 D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얘의 농도 이 친구의 농도들이 항상 변하지 않는 상태로 딱 멈춰 있어요 라는 게 화학 평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 값이 일정한 순간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화학 평형에 도달했어요 라고 표현해 줬잖아. 그럼 왜 도달했지 윤채야? 뭐하고 뭐가 같아서? 그렇지. 요거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정반응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역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떨 때? 일치했을 때 화학평형에 도달해요.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반응물도 있어야 되고 생성물도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오늘 평형상수라는 걸 배운다라고 했잖아. 평형상수를 배울 때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뭔가를 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요 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오케이. 이따가 또 문제풀이하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화학 반응식을 들어가고 나서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몰 파트가 좀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거 하느냐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평형상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요 뭘 이용하냐면 얘네들의 농도의 값이 변한다고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농도가 일정해요 이렇게 기억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그 속도가 일치해요. 요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맞지? 농도는 일정해야 되고 속도는 일치해야 돼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지. 맞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농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평형상수에서 농도값은 뭘 집어넣어 줄 거느냐 뭘 쓸 거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농도 배운 거는 퍼센트 농도밖에 안 배웠어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퍼센트 농도는 안 쓸 거야. 무슨 농도 쓸 거냐면 몰농도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화학 평형상수 들어갈 때 유용하게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몰농도는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에 해당되는 값으로 계산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용액, 용질 들어본 거 같죠? 처음 들어봐요? 용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우야 용해가 뭐야? 물에 녹이는 거. 어떤 해를 물에 녹이는 거. 그래서 A에 B가 녹는 현상. 용해는 녹는 현상. 녹는 현상. 그러면 용질이라는 애도 있고 용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용액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용질은 뭘까 유희야? 녹는 애,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윤채야 용매는?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혜원아 용액은? 혜원이 어디 갔니? 혜원아? 섞은 애들 용질하고 용매를 더한 값이 용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용액에서 하나만 더 기억해 둘 거 균일 혼합물이에요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무슨 혼합물이라고? 균일 혼합물.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유희 배웠던 것 같아? 처음 들어봐요? 혼합물은 알죠? 네. 소금, 물 섞었어. 소금물. 그지? 이거 혼합물이죠. 흙, 물 섞었어. 흙탕물. 혼합물이죠. 둘의 차이점은? 열심히 휘저었어. 둘의 차이점은? 큰 다라에다가 물 넣고 소금 넣은 다음에 싹 휘저었어. 똑같은 큰 다라에다가 물 넣고 흙 넣고 열심히 휘저었어. 그럼 소금 여기 맛봤을 때하고 여기 맛봤을 때하고 어때요? 똑같은데 흙은 여기 맛봤을 때하고 저기 맛봤을 때하고 이에 끼는 흙의 양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차이점 이해가죠? 그래서 용액은 싹 다 균일 혼합물이다. 골고루 섞여져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명칭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갈게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호를 쓰면 어떻게 쓰느냐? 몰농도를 라지엠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니까 V라고 쓸 거고요. 몰이니까 스몰 n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근데 요 부피의 단위를 우리는 무조건 리터 단위를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슨 단위 쓸 거라고? 리터 단위 쓸 거고요. 몰의 단위는 당연히 MOL 해서 몰이라고 읽어주시면 돼. 맞죠? 그러면 이 친구의 단위는요. 몰 MOL per 리터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두 개 쓰는 것도 귀찮은가 봐. 그냥 라지엠이요 이렇게 쓸 거래. 농도값으로. 라지엠이요라고 하고서 읽을 때 그냥 몰농도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m이요 라고 하면 1 몰농도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0.2 라지엠이에요 라고 하면 0.2 몰농도예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민서 괜찮아? 오케이. 자, 몰농도 단위까지 연결해 줬고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갈게. 얘가 리터 단위가 아니라 미리리터 단위라고 나온다면 1리터가 몇 미리리터예요, 윤채야? 1000ml예요. 그러면 1ml는 몇 리터예요, 혜연아? 네,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유희야? 13ml면 몇 리터예요? 그렇죠. 그냥 1000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만약에 밀리리터로 나왔다라고 치자고. 밀리리터로 나왔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1000분의 부피값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될 거라고.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 다음에 보통 뭐를 다이렉트로 가르쳐주지는 않고 질량을 가르쳐줘요. 지우야. 메테인이 8g 있대. 몇 몰이죠? 0.5몰. 그렇게 질량으로 가르쳐 주니까 아예 식으로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요. 요렇게도 쓰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근데 평형상수 할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몰 값을 뭘로 나눠주면 돼? 부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1리터면 땡큐. 2리터면 2로 나눠줘야 돼요. 3리터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들어가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은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자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민재 괜찮아요? 오케이. 혜원이 괜찮죠? 민서 오케이?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오케이. 자,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 책에 138쪽에 탐구자료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선생님 책에다가 칠판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NO2가 반응해서 N2O4가 되는 상황인데 실험을 4개나 했대요. 자, 실험을 4번이나 했어요. 1, 2, 3, 4 해서 4번의 실험을 했는데 그거 한번 써볼게요. 초기 농도 나왔고요. 초기 농도로 O2와 N2O4에 대해서 초기 농도를 쭉 써볼게요. 얘 0.1이고 얘는 0.07이고 얘는 0.03이고 얘는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0.03이고 0.07이고 0.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초기 농도 나왔고요.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걔네들의 농도값에 대해서 NO2와 N2O4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0.05, 0.025, 얘는 0.0594, 0.0353, 0.0705, 0.0498, 진짜 78 0.06 하나 이렇게 써놨어. 자, 초기에 갖고 있었던 몰농도의 값이 이렇게 지금 다르게 실험을 했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평형에 도달했어요. 뭐에 도달했다고? 평형에 도달했어.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NO2와 N2O4의 농도 값을 쭉 적어줬는데 뭔가 일관성이 지우야 딱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내 눈에도 안 보여. 그치? 안 보이죠? 유희 보여요? 안 보이죠? 응. 윤지 괜찮아요? 윤지 졸려요? 예. 졸린 하품했잖아요. 안 졸려요? 예. 보여요? 혜원이 보여요? 혜원이 왜 놀러 안 갔어? 갔다 온 거야. 일찍 온 거야. 다행히. 어디 갔었어? 강원도. 강원도 어디? 강원도 여기저기라는 곳이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 어디? 동해? 강릉? 목포는 아니지. 어쨌든. 왜야? 자, 이렇게. 뭐 안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데. 얘네들을 갖고 뭔가 좀 그냥 난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농도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의 농도값을 이용을 해서 변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네. 왠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NO2의 몰농도 분해 N2O4 N2O4의 몰농도. 자, 몰농도 이렇게 대가로로 표시해 줍니다. 대가로로 표시한 게 뭘 뜻한다고?
몰롱도를 표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몰롱도로 표시를 해봤어. 몰롱도로 표시해봤더니만 첫 번째 거 얼마 나왔냐면 0.5 나왔어요. 예, 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594 나왔고요. 세 번째는 0.70, 0.7066 나왔고, 두 번째는 0.781 이렇게 나왔어. 아, 얘도 뭔가 다르네. 아, 혹시 요거 개수하고 관련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본 거야. 옳거커니 해보자. 오케이. 자, NO2하고 N2O4의 몰롱도 값을 넣을 건데 얘가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한번 해볼까 하고서 또 계산을 해본 거야. 해봤더니 얼마나 0.25 나왔고, 요거 이제 그냥 반띵하면 되겠죠. 0.297 나왔고, 그 다음에 0.353 나왔고, 그 다음에 0.390 나왔는데, 아, 얘도 아니네. 혹시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죽어라고 해본 거지? 죽어라고 해봐서 마지막 종착이 어디냐면 NO2하고 N2O4의 몰롱도 값이 있는데 개수를 이렇게 하고 제곱을 해봐. 아주 진짜 우연찮게 얻어 걸렸을 수도 있어. 아주 우연찮게, 아, 뭐 심심한 거야. 그럼 니네 심심하면 막 여기 막 이렇게 뭐 색깔 공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앞에 문제집 보면 막 동그라미 있는 건 다 색깔이 칠해져 있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렇게 해봤는데, 와우, 대박. 10, 10, 10, 10. 그것도 딱 떨어지게. 10.00000 뭐 이런 식으로. 고마워요. 이게 맞네.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걔네들의 몰롱도를 이용을 해서 뭘 이용을 해서? 몰롱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버렸더니 농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걔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자? 평형 상수라고 하자라고 한 거지. 그럼 평형 상수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A랑 B랑 반응을 해서 평형에 도달해서 C하고 D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개수가 스몰 A고 얘는 스몰 B고 얘는 스몰 C고 스몰 D다 라고 쳤을 때 평형 상수 K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반응물의 몰롱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몰롱도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오케이? 앞에 있는 개수로 뭐 해주면 된다?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써? A의 몰롱도, B의 몰롱도 곱해줘. C의 몰롱도, D의 몰롱도를 곱해주고 걔네들의 개수값으로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 라는 거죠. 아우, 왜 또 저런 걸 또 만들어갖고 또 참 환장하게. 지우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아, 안 했어요? 확실해요? 브라보 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됐나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잘 만들었다. 평형상수 만들었다. 요게 평형. 아, 이 친구가 바로 평형상수군요. 중요해요. 오케이, 잘 만들었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는데 어디다 써?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얘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9가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었고 뭐라고 할까? 한 10이라고 하자고. 10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0이 아니라 얼마가 될까? 1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몰 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싹 다 기체인데 강철 용기에서 실험을 했어. 강철 용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강철 용기의 부피가 1리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네들의 몰 값을 어디 있어? 몰 값을 부피로 나눠주면 몰농도 나와 안 나와? 몰농도 나오지. 몰농도 나오니까 얘 몰농도는 1리터로 나눠주고 얘도 몰농도 1리터로 나눠주고 얘도 몰농도 1리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우리 평행상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 2 곱하기 1 분의 6인데 얘는 개수 1이니까 1제곱, 얘는 개수 3이니까 3제곱, 얘는 개수 2니까 2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평행상수 K값이 될 건데 어떻게 되느냐? 얘는 6 곱하기 6이 되고 요거 약분돼갖고 3 되고 6, 3, 18, 18이요 이렇게 나오잖아. 야, 우연찮게 또 18이 만들어졌다, 그치? 됐나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8이요? 내가 얘가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해 안 도달해? 도달하지. 근데 내가 이 반응을 시키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나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은 거야. 뭘 만들고 싶다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어.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평행상수가 18이 아니라 0.000000001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18하고 0.0000001하고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평행상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밑에가 누구의 몰농도를 집어넣어요? 반응물의 몰농도를 집어넣죠. 위에는요? 생성물의 몰농도를 집어넣죠. 그래서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고백값을 우리가 평행상수를 표현을 하잖아. 그럼 그 값이 1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생성물이 많이 남은 상태의 평형을 도달해요 라는 얘기인잖아. 1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다 라고 무슨 뜻이죠? 생성물 조금밖에 없고 반응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생성물 나는 A가 필요해서 A를 만들고 싶은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평형상수가 1보다 많이 큰 값인지 1보다 많이 작은 값을 보고 이거 실험해봐야 생성물 얼마 안 나오겠네. 많이 나오겠네. 라는 거를 미리 예측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비가역 반응 많이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웬만한 건 다 평형상 가역 반응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이든 간에 웬만하면 어떨 것이다? 평형에 도달할 거다. 근데 나는 이 생성물이 필요하다. 그럼 평형상수가 어떨 때 1보다 굉장히 큰 값일 때 이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갖고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득이겠지 나한테는. 평형상수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그럼 생성물이 얼마 안 나오는 거잖아. 얼마 안 나온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 죽어라고 실험해봐야 생성물이 얼마 안 나오는데 마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오겠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지? 니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니네가 나중에 커갖고 화학자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야. 그래서 평형상수 K값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 얘가 1보다 큰 값이에요. 평형상수가 1이에요. 평형상수가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보다 큰 값이에요 라는 얘기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을 해서 생성물이 많아요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요? 얘는요.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럼 반응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반응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정반응보다는 뭐가 우세하게 더 진행한 거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한 상태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서 멈춰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생성물은 많이 얻어낼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 상태로 진행이 됐어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시킬 때는 1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 1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했을 때 반응물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생성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평형상수는 이런 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왜 배워요? 라고 하는 기에는 이제 늦었어.
니네 기말고사 때 이게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얘 자체가 좀 중요하게 다뤄진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연결해갖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평행상수를 만드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몰롱도 값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뭐도 알아야 돼? 개수도 알아야겠지.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그런 것도 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따가 사진 찍어 놓을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을 거니까 여기 공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쓸게요. 자, 그러면 이 평형상수에 대해서 얘의 이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거야. 예,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게 책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옆에 페이지 139쪽. 평형상수의 특징이요 라고 해갖고 동그라미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 해가지고 1, 2, 3 해갖고 가로로 묶어갖고 별표 쳐놓을게요. 자, 1번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온도요. 온도에 따라 평형상수는 달라져요. 근데 온도가 안 변하잖아? 그럼 평형상수는 절대 안 바뀌어.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변화 요인이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온리 누구밖에 없어? 온도밖에 없어요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평형상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됐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평형상수는 단위를 표시해. 얘 단위 없대요. 단위 없어요.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될 건데, 자, 화학 반응에서 고체, 솔리드.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상태 써줬을 때 거기에 가로 열고 S라고 쓰면은 솔리드, 고체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액체, 리퀴드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요. 이 친구들의 몰농도는 1이에요 라고 푸시면 됩니다. 고체나 액체가 나왔어? 그럼 걔네들은 농도값 얼마야? 라고 나왔을 때 걔 생략해도 된다고. 1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어? 이유는 뭐냐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다른 주인공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얘는 너무 많아. 그럼 농도의 변화가 거의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자체적으로 없다고. 이해가셨어? 그래서 평형상수에 얘네들이 나오자 그럼 몰농도를 그냥 1의 값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를 해주면 돼? 생략이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생략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없어도 돼. 평형상수식이 없어도 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밑에 얘를 한번 보세요. HNO2 더하기 H2O 정반응 역반응 NO2- 더하기 H3O 플러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원래대로 걔네들에 대해서 평형상수식을 쓰려고 한다면 HNO2의 몰농도 곱하기 H2O의 몰농도 분해 NO2-의 몰농도 곱하기 H3O-의 몰농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잖아. 다 개수 1이니까 제곱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평형상수 보세요. H2O 있어? 없어? 없죠? 액체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평형상수에 넣는 애들은 어떤 애 두면 내주면 되나요? 어떤 상태만 넣어주면 되나요? 기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만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기체 상태고 얘는 수용액 상태야. 얘는 기체 상태고 얘는 수용액 상태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솔리드, 리퀴드, 가스 뭘까요? 유희야. 오, aqueous solution. aqueous solu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쿠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쿠아 하면 뭐 떠올라요? 아쿠아맨. 물.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평행상수에는 얘네 둘만 쓰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후딱 사진 찍었어요. 오, 주문 안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쌤 몇 개만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3개만 딱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3개만. 지금 여기 평행상수의 특징이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3개 있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이렇게 해갖고 3개만 더 추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평상수 특징에서 이어가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요.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 관계. 요게 동그라미 4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가 뭐가 됐어? B가 됐어. 이게 정반응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역반응은요. 이게 정반응이야. 역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느냐? B가 A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맞나요? 개수는 그냥 편안하게 1이다 라고 합시다. 둘 다 1이다 라고 하자고. 됐지? 그랬을 때 이 친구의 평형상수 값은요. A의 몰농도 분의 B의 몰농도예요. 이러면 되겠죠. 근데 역반응의 평형상수는요. K'이라고 할게요. B의 몰농도 분의 A의 몰농도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예요. 이해 가셨어? 이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정반응의 평행상수 K다라고 친다면 역반응의 평행상수로 표현을 해주면 역반응의 평행상수를 역수치한 값이 역반응의 평행상수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뒤에 문제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원래 화투에 있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 조금 더 추가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너도 이 수업이나 들어. 화투 내용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5번은 뭐냐면 맞다. 자, 보세요. A 화살표 B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만약에 2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 친구의 평형상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평형상수는요. A의 몰농도의 제곱분의 B의 몰농도 값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나 여기서 개수를 2배를 해볼게. 몇 배 해본다고? 개수를 2배 해볼게. 그러면 얘는 4A 화살표 B요, 2B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친구 상평행상수 한번 구해볼게요. K'은요 A의 몰농도의 4제곱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를 2배씩 해줬어요. 2배씩 해줬더니 평행상수는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요렇게 첫 번째 반응식의 K상수다라고 친다면 됐죠? 개수를 2배를 하게 되면 개수를 n배 하게 되면 평형상수는 n배의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모든 실험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싹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몇 개 나와 있는 평형상수가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 내가 만들어낼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사용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평형상수 특징 6번은 뭐냐면 원래는요 H2CO3 더하기 2H2O 정반응 역반응 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H3O 플러스 더하기 CO3 2 마이너스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이 화학 반응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만 적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실질적으로 얘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첫 번째 1단계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H2CO3가 있고요. 잘못 쓴 거 없지? 자, H2CO3가 있고요. H2O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반응이 진행돼요. 물 분자 하나하고만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H3O 플러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여기서 H 양 플러스를 얘한테만 준 거야. 얘만 줘갖고 얘가 H 플러스를 받았고 H3O 플러스가 된 거거든. 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얘가 그러면 H 플러스 하나만 뺏겼잖아. 그래서 H 플러스 하나만 뺏긴 상태에서 HCO3 마이너스 요 상태가 존재를 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요 친구가 다시 내려와서 2단계 그대로 내려와서 HCO3 마이너스가 다시 물 분자 하나랑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H3O 플러스가 되고요. 드디어 CO3 2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됐어? 요거를 다단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물건 팔고 하는 그 다단계 말고, 오케이? 다단계 반응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건데 요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원래 이거니까 얘네들로 이거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나는 이 두 개 1단계, 2단계의 화학 반응식을 더해 줄 거야. 뭐 해줄 거라고? 더해 줄 거야. 자, 요 화살표가 수학에서 등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H2O, H2O 그럼 얘네 두 개 더해 주니까 그냥 두 개의 H2O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 어디에도 없죠? 없으니까 H2CO3 그대로 내비두시면 돼요. 근데 요 친구하고 지금 똑같은 애가 있죠? 있는데 얘는 화살표 왼쪽에 있고 얘는 화살표 오른쪽에 있지. 그럼 등호 왼쪽에 있고 등호 우측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하나씩 있어. 그럼 약분되고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약분은 아니지. 없어지겠죠. 상쇄가 돼요. 얘네들은 상쇄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 지금 두 개 돼. 그럼 화학 반응식 그대로 써버리고 두 개의 H3O 플러스요 하고 얘만 남아있어. CO3 2 마이너스요. 원래 반응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요거 이해 가셨어? 요렇게 됐을 때 그럼 나는 지금 1단계, 2단계 얘 1번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고 얘 2번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쳤을 때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뭐한 상황이에요? 더했어요. 맞죠? 그러면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치자 이거지. 됐지? 그러면 두 개의 화학 반응식에 평형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 평형상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 궁금하다고. 화학 반응식을 더했을 때. 합칠 때 평형상수 K는 어떤 상황이 되나요? 라는 걸 한번 보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얘부터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K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 평형상수는 요 밑에다 두고 해볼게요. K2라고 한번 해볼게요. K1 먼저 써보자. 별거 없어. 어떻게 쓰면 돼? H2CO3 쓰고요. 됐죠? 물을 쓰려고 했더니 얘 무슨 상태일까? 리퀴드죠. 그럼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생략.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쓸까요? 얘네들 쓰시면 되겠네. H3O 플러스 몰농도,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의 몰농도, 요게 K1이 되죠. K2도 적어볼게요. 요거 적으시면 돼요. HCO3 마이너스의 몰농도 물이네 생략해주고 H3O 플러스의 몰농도에 CO3 2 마이너스의 몰농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 둘로 내가 원하는 요 평형상수를 만들어보자 이거지. K3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K3의 몰농도는요. H2CO3의 몰농도. 물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제곱. 그 다음에 CO3의 2 마이너스. 요거를 만들 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K1과 K2를 이용하고 K3 만들 수 있나 생각해보자 이거지. 만들 수 있어 없어 지우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만들면 돼? 그래, 이거라고. 화학 반응식의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을 합치면요. 평형상수는 뭐 해주자야? 곱해주자. K1에 K2를 곱한 게 K3가 돼요. 이거라고. 이게 마지막 내용.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윤채 괜찮아? 괜찮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학교에서 해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평형상수의 특징이요. 첫 번째 뭐에 변해? 온도만 변해요. 온도 일정하면 평형상수도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두 번째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몰농도, 얘도 몰농도, 얘도 몰농도. 몰농도니까 다 약분되고 없어질 거라 이거지. 단위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들어가세요. 고체, 액체, 평형상수 뭐 해주죠? 몰농도 값을 넣어줄 때 생략해주자. 일로 생략해주자.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반응의 평형상수하고 역반응의 평형상수 관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역수관계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요. 자, 평형상수의 개수값을 내가 곱해주면요. 몇 배를 해주면, n배를 해주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n배 해준 거에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은요. 두 개의 평형상수를 뭐 할 때는요. 더해줄 때는요. 상수값으로는요. 화학 반응식을 더해줄 때는 평형상수값으로는요.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시면 돼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지금 다 증명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형상수를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실제로 요 이용하는 게 화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니네 교육 과정에서는 나와요. 이렇게 얘네 화학 반응식 이렇게 얘기했고 평형상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나와요. 재밌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니네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니네 때도 이제 물질과 에너지 파트 그쪽 배울 때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언지를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그젠플로 A가 반응해서 2B가 됐어요. 요거 반응 하나랑요.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만들어졌어요. 요거 하나. 그래서 얘 평형상수를 K1이라고 하고 이 친구 평형상수를 K2라고 할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얘네들이 있어. 평형상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상황이다라고 치자고. 근데 나는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슨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가 중요하냐면 A의 화살표 왼쪽 오른쪽하고 EC 더하기 ED요. 요 화학 반응식의 K3에 해당되는 값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궁금해 미치겠어. 근데 알 방법이 없네? 근데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가 나왔고 요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가 나왔네? 얘네 둘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얘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평행상수를 써볼까? 얘 평행상수 쓰면 어떻게 되죠? A의 몰농도분의 C의 몰농도, D의 몰농도. 근데 제곱 이거죠. 난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얘 평행상수 써볼까? 얼마죠? A의 몰농도 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이요. 이거죠. 얘도 평행상수 써볼게요. 얼마죠? B의 몰농도 분의 C의 몰농도, D의 몰농도. 유희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돼요. 요거 제곱하고 싹 다 제곱하고 요거랑 뭐 하자고? 곱하자고.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봐. 얘를 개수를 몇 배 해주고 2배씩 해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을 뭐 해줘요? 더해주라고. 더해주면 요거 딱 나와 안 나와? 딱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평행상수는 더해주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곱해준다고. 그러면 K3는 어떻게 정리가 내릴 수 있어? K1의 곱하기 K2의 제곱이요. 요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의 K 평형상수는 내가 굳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걔네들의 몰농도 값을 이용해갖고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나머지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평형상수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때요 오늘 평형상수? 재밌죠? 근데 니네 표정들이 완전 뭘 또 이런 걸 배워. 막 윤채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잖아. 혜원아? 그런 표정 짓지 마.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얘들아 평행상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고 갈게요. 평형상수 요 자꾸 지워. 맞나? 근데 쟤는 높은 거 같고 얘는 낮은 거 같지 않니? 제대로 쓴 거 맞나? 자, T도시에서 1리터 강철 용기에 이산화황 0.6몰과 산소 0.2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하였다. 삼산화황이 0.2몰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화학 반응식은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얘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거니까 땡큐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형상수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 먼저 적어볼게요. ESO2 더하기 O2 화살표 ESO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모두 기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기체는 됐죠? 자, 그런데 반응 전에 이 친구가 몇 몰 있었냐면 0.6몰 있어요 라고 나왔고요. O2가 몇 몰 있었어요? 0.2몰 있었어요 라고 지금 나왔고요. 맞죠? 그리고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 후에 지금 SO3가 몇 몰이 생겼어요? 0.2몰이 생겼어요 라고 지금 나왔어요. 맞지요? 그러면 얘 얼마 남아있고 얘 얼마 남아있는지 얘가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황이 될 거니까 얘 얼마씩 남아있는지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무조건 무슨 비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개수비하고 동일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를 지금 가르쳐 줬으니까 요게 0.2몰이요 이렇게 써주자고. 생겼어요. 여기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는 없었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개수 2에 해당되는 게 0.2야 라는 거지. 그냥 비례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2가 0.2야. 그러면 1은 0.1이야 이러면 되겠지. 얘는 대신 없어지겠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0.2야 2야 0.2야 그럼 얘는 0.2 없어지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반응 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0.4가 남고요. 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0.1이 남아요. 요 친구들 자체가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의 변화값이 없는 애들 중에 몰 값이에요. 됐죠? 근데 얘 몇 리터짜리예요? 감사합니다. 1리터짜리예요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싹 다 그냥 뭐로 나눠주면 돼? 1로 나눠진 게 무슨 값이다? 몰농도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평행상수 값에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평행상수는요. 누구의 몰농도? 이 친구의 몰농도 0.4의 몰농도의 개수가 2니까 제곱 곱하기 0.1의 몰농도 그 다음에 개수 1이니까 없고요. 위에는요. 0.2의 몰농도에다가 개수 2. 요거 계산해줘갖고 여러분들이 개수 구해 주셔야 하면 된다라는 거지. 되게 어렵죠? 원래 너네 이렇게 조용히 했니? 나 자꾸 힘들게 할 거니? 대꾸라도 해줘야지. 예은아? 심각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어디가 되게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좀 웃어주시면 안 돼요? 아, 감사해요. 네, 자, 이해 가셨지? 그러면 구할 수 있을 거고 평상시 의미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1보다 매우 클 때와 1보다 매우 작을 때 우린 그 상황일 때 우리는 얘의 의미를 부여할 거야 라는 거지. 1보다 매우 클 때 밑줄 그어놓으시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요. 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고 반응의 예로 평행상수가 6.9 곱하기 10의 5제곱이 나왔으니까 1보다 엄청나게 큰 값이군요. 그러면 이유는 그걸 해석할 때 평행상태에 대달했을 때 NO2로 거의 존재하고 NO와 O2는 매우 적게 존재해요 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평행상수가 1보다 작을 때 밑줄 그어놓으시고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밑줄 그어놓으시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많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해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예를 보니까 평행상수 7.4 곱하기 10 마이너스 24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생성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내가 생성물을 원할 때 이 화학 반응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히려 얘는 무슨 반응을 시켜서 역반응을 시켜갖고 반응물을 얻어내는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평행상수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실 텐데 이 페이지만 하면 이제 내용은 끝나요. 그 다음 배울 거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반응지수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칠판 봐보세요. 반응지수라는 거는요. A하고 B하고 반응해서요. C하고 D가 만들어졌어요. 스몰 A요, 스몰 B요, 스몰 C요, 스몰 D요. 반응지수 어떻게 구하면요. Q는요.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 D의 몰농도,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D의 개수. 이게 반응지수예요. 에? 뭐예요? 똑같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평상수하고 똑같죠?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라는 거지. 왜? 아이씨, 평상수도 벅차 죽겠는데 이 자식을 왜 합니까? 평행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농도 값을 넣어줬잖아. 얘는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현재. 초기 농도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초기 농도 값을 넣어줘서 반응 지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요렇게 구했어. 요렇게 구하고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평형상수랑 비교해보는 거야. 뭐랑 비교한다고? 평형상수랑 비교한다고. 아씨, 굳이? 그럼 셋 중 하나지. 누가 더 크거나 반응 지수가 더 크거나 둘이 같거나 누가 더 크거나 평행상수가 더 크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죠.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금 누가 더 크죠? 반응 지수가 더 크죠. 그러면 시간 지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평형에 도달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될 거다? 작아질 거다죠. 그럼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 우세하게 진행된다. 지우야.
평생 반응 지수가 작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생성물이고 밑에 있는 게 반응물이잖아, 이 새끼야. 그치? 그러면 이 값이 작아져야 된다니까? 네. 그럼 누가 많아져야 돼? 반응. 싸울래? 왜요? 맞죠? 그쵸? 맞잖아요. 응, 얘가 많아지고 얘가 작아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친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우세하게 진행돼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서 생성물은 점점 없어지게 될 거고 반응물은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반응지수를 우리가 미리 구해놓는 거예요. 윤채는 마음에 안 들지만 윤채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야 지금. 아니에요? 확실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진짜요? 응. 혜연아? 그냥 졸려요? 이해 가죠? 민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아이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지금 반응지수하고 지금 평행상수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인 거지? 지금 현재가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가 평형이야 라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 언제 끝나세요? 12시에 끝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데려다 줄게요. 네. 네. 문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다 오늘은 안 자냐? 단속하셨잖아요. 이제 할 거예요. 마무리. 아, 예. 예. 오늘 윤채랑 가연이만 데려다 주면 돼요. 11시 50분 내렸어요. 에?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 다음. 다음. 자, 이런 상황이에요. 반응지수가 어떻게 될 거래,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생성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반응물은 적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되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반응지수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현재에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알 필요가 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차피 평행상수식이랑 똑같잖아. 그쵸? 그리고 평행상수라고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반응지수를 배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복습할 게 꽤 많아요. 진짜 많이 하시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책도 검사할게요. 왜요? 알겠죠? 네. 실력업 문제 빼고 대표자료 문제 빼고 개념 확인 문제와 내신 만점 문제만 풀어 갖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대표자료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실력업도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건 나중에 같이 풀게. 네.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 확인 문제랑 내신 만점 문제만 최대한 좀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게요. 그거예요. 그럼 끝났나요? 자, 밑에 예제 있죠? 밑에 해서 보지 마시고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T-C에서 평행상수 값을 구해줬어요. 지금 평행상수가 지금 얼마죠? 100이죠. 자, 평행상 지금 가르쳐 준 상이에요. 자, 2리터 강철 용기에 몇 리터? 2리터. 자, 얘네들 몰이 나왔어요. N2, H2, NH3가 각각 0.35씩 넣었을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지요. 한번 해봅시다. 자, N2 더하기 H2 화살표 NH3 싹 다 기체고요. 얘 개수 3이고요. 얘 개수 2예요. 개수 무조건 중요하네요. 개수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반응 전에 몰라. 반응이 참여 몰라. 쭉 하고 반응 후 이거 일단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적어 놓읍시다. 자, 얘는요. 지금 얼마 있었어요? 0.3몰 있어요. 0.3몰이요. 얘도 얼마 있어요? 0.3몰 있어요. 얘 얼마 있어요? 0.3몰 있어요. 다 0.3몰 맞죠? 그쵸? 할 필요가 없구나, 이 문제는. 전참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반응 지수를 구할 거니까. 그리고 평형상수 K 값을 가르쳐 줬잖아. 100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이용을 해갖고 반응지수를 구하고 반응지수하고 K값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할 필요가 없네요. 맞죠? 가르쳐준 걸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멈칫한 거예요. 이해 가셨지? 그럼 갔는데 몇 리터짜리? 2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2로 나눠주셔야 돼요. 2로 나눠준 게 몰농도 값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예요? 0.25, 0.25, 0.25. 되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반응지수에다 넣어봅시다. 반응지수. 누구의 몰농도? 얘 몰농도 0.2. 얘 몰농도 0.2 곱하기 세제곱. 곱하기란다.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얘의 몰농도 0.2 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반응지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거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두 개 남고 완전히 없어지고. 맞죠? 그러면 얼마? 0.04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4니까 거기에 1분의 1이요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 4분의 10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얼마예요? 25군요 라고 해요. 반응지수가 25예요. 평행상수는 얼마라고요? 100이죠? 누가 더 커요? 평행상수가 더 커야 되죠? 그럼 얘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점점 커져야 되는 값이 나오는 거지? 커져야 되려면 누가 더 커야 되죠? 생성물이 많아지고 반응물이 적어져야겠죠?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괜찮아요? 좀 예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라는 게 좀 파악이 좀 되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더 풀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를 못하고요. 끝내지를 못하고 142쪽이랑 143쪽을 보시게 되면요. 보이나요? 유제 1번, 2번, 그 다음에 유제 1번, 2번을 쌤이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오케이? 네. 지금 괜찮아요? 자, 그 밑에 Q1, Q2, 또 Q1, Q2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푸시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자, 첫 번째 유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요건 뭐 안 적어도 되겠죠? 어차피 요건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값이니까. 그죠? 요것도 책에 나와 있는 값이니까 안 지워도 되겠죠? 네, 지웁니다. 아니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큰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좀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캡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제 1번 먼저 가볼게요. 유제 1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해갖고 총 4문제 쌤이 같이 한번 풀어줘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유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A와 B가 반응해갖고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라고 나와 있고요. 개수 지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윤채 개수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한데 개수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개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그래프 보여요 안 보여요? A 얼마 줄어들었어요? 0.3 줄어들었죠? B는요? C는 얼마 늘어났어요? 이게 개수라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한 값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찬후 쓸 때 참여한 애들이 이렇게 써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죠? 3대 1대 2죠? 그거 그대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거라고. 이해 갔어? 됐죠?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값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싸울래요? 나와 있죠? A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농도가 얼마예요? 0.1이요. B는 얼마예요? 0.2요. C는 얼마예요? 그럼 그 값 이용해갖고 평행상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안 써도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밑에 유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따 풀어보세요. 다 풀어야지 집에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T도시에서 평행상수로 가르쳐. 평행상수 2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화학 반응 2A, 화살표 B라고 나와 있고요. T도시에서 1리터 강철 용기에 몇 리터? 1리터. 이거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 1이니까. 그런 의미로. 자,
자, 강철용기에 A 2몰을 넣고 몇 몰을 넣고 2몰을 넣고 반응시켜갖고 평형에 도달하였다. 각 물질의 평형의 농도값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죠. 보세요. 한번 구해볼게요. 1번이 아니라 2번이고요. EA 화살표 B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자 1리터 용기고요. 1리터 강철 용기고요. 그 다음 가르쳐준 게 강철 용기 A만 지금 A만 2몰을 넣었어요. 2몰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1리터고요. 2몰이에요. A가 2몰이에요. A가 2몰이 있어요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평행상수를 지금 가르쳐 줬어요. 얼마라고 가르쳐 줬느냐? 2분의 1이에요 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때 전, 참, 후를 쓸 건데요. 얘가 얼마? 2몰. 얘 있어 없어? 처음에 없었어. 맞죠? 됐죠? 반응이 얼마 참여하는지 알아? 몰라? X라고 놓을게요. 2X라고 놓고 얘는 X라고 놓을게요. 생길 거니까 플러스, 없어질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줄게요. 왜 이렇게 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참여도 2대 1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2X라고 넣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반응 후에 얼마의 몰을 갖고 있어요? 2 빼기 2X만큼에 해당되는 몰을 가지고 있겠죠. 얘도 얼마에 갖고 있어요? X만큼 가지게 되겠죠. 됐죠? 그럼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몰 값이죠. 그걸 뭘로 나눠줘요? 1리터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가 되죠? 몰농도가 되죠. 됐죠? 근데 쌤이 이렇게 미지수를 넣은 이유는요, 평행상수로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미지수를 몇 개밖에 안 넣었어? 하나밖에 안 넣었지. 그럼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미지수는 하나죠. 식이 하나에 미지수 하나면 답 나와 안 나와? 답 나오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평행상수 K값에 대해서 우리가 썼을 때, K값에 대해서 썼을 때 어떻게 써주느냐? A의 몰농도 값의 제곱에 B의 몰농도 값을 계산해 준 게 그 값이 지금 2분의 1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A의 몰농도 값을 집어넣어줘요. 얼마예요? 2-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B의 몰농도 값은 X요.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풀어주면 돼요. 그럼 X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구해지겠죠? 그럼 X를 구해줬는데 X는 뭐예요? 몰이죠?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리터가 1리터로 나왔으니까 몰이 몰농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다 X 집어넣고서 구해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느낌 와요? 오케이. 옆에 페이지 갈게요. 다시 1번. A와 B가 반응해갖고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라고 나왔고, 계속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1대 1대 2예요. 맞죠? 자,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두 강철 용기 가와 나에서 A부터 C가 각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도 뭘 이루고 있고요?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나도 지금 뭘 이루고 있어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고맙게도 가 몇 리터예요? 그럼 각각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몰농도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개수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가로 하든 나로 하든 둘 중에 뭐로 하든 간에 평행상수 나와야 안 나와요? 평행상수 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시작하자고, 문제를. 이해 가셨어? 그리고 나서 꼭지를 열었을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세요 라고 나왔죠. 그럼 꼭지를 열었을 때의 걔네들의 몰수, 그거로 부피 몇 리터로? 2리터로. 그게 그러면 초기에 뭐가 돼요? 농도가 되겠죠. 그럼 걔네들을 뭐 구할 수 있어요? 반응지수 구할 수 있죠. 그럼 반응지수하고 우리 앞에서 평행상수 구한 거랑 비교해갖고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 정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요?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거 생각하면서 유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A와 B가 반응해갖고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을 T-C에서 평행상수이다. 평행상수 가르쳐줬어요? 개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T도시에서 1리터 강철 용기에 A에 C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무슨 상태? 초기 상태 하니까 뭐 생각해야 돼? 반응지수 생각하면 되겠네요. 반응지수를 먼저 구하세요. 그 평행상수하고 비교하세요. 그럼 무슨 반응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없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 풀어보라냐면 반응의 진행 방향, 오케이 그건 알겠어. 반응지수만 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C의 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누구의 농도? C의 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이거 한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1대 1이죠. 그러면 얘 아빠는 지금 간단하게만 썼을 때 여기 지금 녹화되는 거 있죠? 오, A, B 저번에 한 번 안 눌러갖고 EC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얘 지금 얼마 있죠? 반응 전에? 1몰 있죠? 얘도 얼마 있어요? 1몰 있죠? 얘도 얼마 있어요? 1몰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근데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개수비 1대 1대 2의 반응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럼 얘가 X만큼 없어져요. 그럼 얘도 X만큼 없어져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생겨요? 2X만큼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반응의 평형이 도달한 후에 1-X만큼이고요. 얘도 1-X만큼이고요. 얘는 2X만큼 이렇게가 아니라 1 플러스 2X요.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강철 용기잖아. 강철. 얼마나 단단하겠어.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얘 뭐로 나눠줘? 1로. 얘도 1로. 얘도 1로. 해갖고 평형상수 구하는 식에 집어넣으라 이거지. 근데 평형상수 친절하게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으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죠? 오케이? 자, 시간은 충분해요. 네 문제 푸는데 뭐 20분이나 남아있는데 뭐 충분히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상 내일 바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복습 꼭